네, 안녕하세요. 시사팡팡 김노소 진행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연들을 남기고 끝났는데 그중에서 아이스하키 여성팀의 남북 공동 단일팀 그리고 컬링의 즐거운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남기고 겨울 스포츠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장님 장동태 청장님 모시고 안전관리자인 서구청 구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오늘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시작하신 거 보니까 경기 많이 보셨어요? 저는 컬링만 주로 봤고요. 유행어도 아시겠네요. 영미. 영미. 정의아님도 많이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컬링이 예. 온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올림픽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가 이번에 메달도 획득하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만 네. 특히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게 네. 컬링인 것 같습니다. 의성이라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모였던 그 네. 여학생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네. 선수로서 그래. 이번에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네. 기쁨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거기 평창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감기가 좀 왔어요. 아, 예. 환절기도 오고. 정의아님 요즘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 예. 건강 관리는 늘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비법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내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좀 예. 투자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청장님이 행사도 많이 참석하시지만 정말 움직이는 동선이 넓더라고요. 사실 좀 많이 움직이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건강이라는 게 좀 관리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고 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이 누구나 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가정 내 스트레스일 때 얼마 전에 설거지라는데 가정 내. 예. 근데 이제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조금 오늘은 좀 많이 받았다 싶으면은 반드시 그날은 가서 좀 땀을 흠뻑 흘립니다.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든지 네. 러닝머신을 하든지 예.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은 사우나 가서 땀을 빼서 땀을 한번 쫙 빼서 예. 온몸의 그 신체 대사 기능을 예.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청장님이 태권도 유단자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거의 운동으로 하루를 보낼 정도로 네. 많은 운동을 했는데 요즘 이제 운동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스트레스 해소도 결국 운동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건강 관리를 위한 이 운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네네. 정기적으로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관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운동 건강 중에서 가장 중에 주변 환경들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서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은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운동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이런 운동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그냥 맨손이나 맨발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서구 같은 경우는 3대 하천이 우리 서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바로 하천의 둔치가 운동 그 공간이 될 수가 있고 또 도심 한가운데 잘 조성되어 있는 이 공원들 우리 서구는 한 130개의 도심 그 공원이 있는데 이런 공원들이 이제 간단한 체육 시설 같은 것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되고 있고 또 실제 어떤 시설이 필요한 수영이라든지 배드민턴, 농구, 탁구 이런 것들은 우리 권역별로 지금 체육시설 갈마동 같은 데는 갈마체육공원, 둔산 종합스포츠타운, 도마실체육관, 도솔체육관 권역별로 지금 관저동에는 관저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어서 올 말이면 완공된다고. 이런 시설들이 다 권역별로 만들어져서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될 분들에게도 다양한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포츠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환경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구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조성 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고 막 그랬던데 예. 그 어떤 내용들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반딧불이가 우리 서구에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갑천을 따라서 쭉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은 노룻벌이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노룻벌이요? 예. 예. 노룻벌이라는 그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 반딧불이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예. 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늪반딧불이. 네. 근데 우리 이 노룻벌에는 세 종류가 한꺼번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6번째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네네. 예, 반딧불이가 잘 서식할 수 있는 습지 이런 것을 지금 조성해 주고 있고요. 네. 예, 그 공간에 이제 뭐 곤충류들이 같이 이제 서식하게 되죠. 잠자리나 나비 같은.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노룻벌 지역 바로 인근에 그 천 하나를 두고 사이에 두고 있는 적십자 청소년 수련원까지를 포함을 해서 네네. 예, 자연 생태 학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작년에 그 적십자 사하고 MOU까지 맺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초에는 우리가 좀 매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예. 적십자 그 청소년 수련원이 있었던 곳인데 네. 네. 적십자사에서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네. 우리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고 지금 그 지역까지를 이제 포함을 해서 네. 생태 습지와 더불어서 아이들의 자연 생태 학습 체험장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연 생태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적십자에서는 거의 방치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방치 수준으로 있었었는데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 그 자연 상태로 그냥 있었던 네. 개발이라서 이제 그 서구민이라든지 대전 시민들이 예, 가까이 가서 자연의 청정 지역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태산 1호는 정말 청정 지역입니다. 우리 천연 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네. 그리고 이 수달 수달. 이런 것들이 서식할 정도면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청정 지역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체험장으로 제공하고 또 어른들도 거기 가서 같이 그런 산책을 통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 길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저기? 예, 자전거 길도 연결되어 있죠. 예. 자전거 길은 지금 우리 유등천에서부터 네. 대전천 갑천을 거쳐서 그 노룻벌을 거쳐서 장태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뭐 행복한 서구 만들기 사업으로서 아주 뭐 의미 있는 일들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제 민선 6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간에 이제 민선 6기 출범 이전에 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통계도 보니까 추진 이행률이 98%에 가깝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되돌아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공약 사업은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공약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서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네. 자치구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네.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네. 살기 좋은 자치구.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정 슬로건, 네. 뭐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 중심 도시, 네. 함께 행복한 서구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을 좀 두고 싶은 것이 네. 바로 주민 참여와 네. 전문가들의 그 참여가 필요했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네. 그것을 같이 좀 만들었거든요. 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좀 참여시켰는지 좀 듣고 싶네요. 예, 그 공약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들도 물론 있지만은 예. 막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 서구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과제를 6개 분야로 나누고 67개 단위 사업을 해서 선정을 했고 네네. 이 선정된 사업들은 전부 다 네. 전문가들 한번 검토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때는 우리 서구 정책 자문위원회 네.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고 요것이 4년 동안 이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공약이행 평가단이 수시로 지금 공약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가 학교에서 보면 중간고사를 계속 보신 거네요. 예, 점검해 나가면서 이 공약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개를 우리가 선정을 했고 네. 그 중에서 66개가 뭐 완료가 됐거나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제 분구를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분구를 그때 공약을 분구만을 제하고는 예. 정상적으로 좀 추진되고 청장님 할 수 없는 건데 하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도 그 서구가 네. 50만 넘어가면서 좀 더 이제 큰 도시로 발전할 거라는 것 때문에 네. 분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필요는 정말 한데 이게. 그러면요 이 분구는요 네. 지금 우리 서구가 사실 18만의 규모로 1988년도에 출발했던 우리 서구가 50만의 이 거대 자치구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어떤 발전의 불균형도 분명히 있었고 지역 간의 그 격차도 있었고 또 50만의 거대 자치구가 되니까 사실상 좀 알찬 지방자치라는 것은 사실 50만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적정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해지면은 우리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분구를 해야 된다. 분구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똑같은 수준으로 5개 구의 주민들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전문가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 동의하는데 큰 그 중앙 정치에서 이게 이번에 받아들이지 이제 않아서 좀 그 제가 시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예. 전체적으로 꼭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분구를 하려고 하면 기본 인구가 50만이 지금 유지가 되고 행정의 어떤 지역별 특성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이런 요건들이 조금 있는데 50만 인구 기준에서 사실 지금 조금 우리 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48만 8천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우리 서구에서 원도심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 지역의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 재생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2020년 정도면은 저는 50만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또 50만이 된다고 금방 분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당위성, 분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지역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지방자치에 정말 뜻이 있는 전문가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중앙의 승인도 얻어내고 국회 법 개정도 통해서 반드시 분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기회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민주당 정부이시고 서구 내에 다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이시고 그런 여건은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본 요건이 지금 50만에서 이제 조금 인구가 약간 유출되고 있어서 요것이 이제 확보되는 시점쯤에 가서는 분구 추진을 위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한번 추진해 볼 그러니까 이 분구 자체가 이제 종합적인 그 검토가 필요하고 또 힘들을 좀 모아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뭐 행정 서비스라든가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이제 현재 이제 청렴이 하고 계신 균형 발전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행정 서비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분구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가장 아쉬운 공약은 이제 분구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공약하신 것 중에
이 사업만큼은 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사업들이 그래도 그간 진행하시면서 예. 저 공약 사업 중에서 예. 뭐 감사위원회 제도라든지 네. 또 우리 평생 학습원을 설치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 여성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추진했습니다만 네. 뭐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우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저는 좀 들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건립을 그렇죠. 예. 예. 언제 건립을 하셨죠? 이것은 예. 2016년 1월달에 출범을 시켰는데요. 예, 뭐 우리 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시행을 처음으로 예, 시행을 했고 예. 전국에서 많은 구에서 벤치마킹도 어. 저희 교회에 와서 갔는데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가 절감했던 이유가 예.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50만의 약 70%인 약 35만의 인구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아파트에서 계시거든요. 거주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난 중요한 요소다. 그럼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공동주택을 우리가 투명하고 정말 클리어하게 관리를 잘 해주고 네. 공동주택의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주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어떤 지수를 좀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공 영역에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 어떤 주체들이 있지만 좀 해결 서비스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들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예. 관리 측면에서 아파트를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네네. 관리 주체들에 대한 우리가 그 교육, 교육. 찾아가는 아파트 주민학회를 통해서 동대표들 뭐 회장 뭐 이런 분들 관리사무소나 동대표 회장들에 대한 교육. 그 일반 우리 그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가져주면은 아파트가 아무래도 더 투명한 관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투명한 관리는 결국 분쟁을 줄여주고 분쟁을 줄여주는 것은 비용을 전략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조금 해주고 특히 저희가 그 좀 특이한 것은 전문가 자문단을 우리가 4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무슨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세무나 뭐 회계, 법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 자문을 포함해서 뭐 컨설팅 그리고 뭐 검사 뭐 이런 활동을 주민들이 요청하면 우리가 전혀 무료로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저도 이제 아파트 관리 명세서 이렇게 매달 받아요. 네. 그럼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럼 나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 그럼 여기 한번 의뢰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내가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아파트 관리비도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면은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정도가 되면은 평균으로 나오는 것이 월 관리비가 한 20만 원 됩니다. 20만 원대. 그런데 똑같은 연식의 똑같은 규모인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데 작게 나오는 데서는 한 11만 원도 나오고 9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나오는 데는 또 29만 원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거 우리 한번 컨설팅을 해주세요.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가서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기는 지금 더 과다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뭐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다양한 왜
15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관리비도 인하가 되고 아파트를 깨끗하게 좀 관리하고 하면은 아파트가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품질 자체가 높아져서 네.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품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큰 사업이네요, 이게. 주민들이 예. 내 아파트 내가 내는 관리비 어떻게 사용되나 이 부분 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단이나 네네. 또 아파트 주민학교나 이런 것은 아무 때나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해준 교육이나 그 전문가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예. 그동안에 그러면 좀 구체적인 성과는 좀 있으셨어요? 2년 정도 운영하셨으면 실질적인 어떤 양적 성과들이 좀 있었을 예. 것 같은데. 예. 우선 그 국토교통부에 K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예. 한가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네. 아파트 이 가격 동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1월 1일부로 출범을 시켜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그 조사를 1년 운영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예. K 아파트 상의 전국 아파트 인상률이 평균이 2.6%가 올라갔어요. 전국 평균이 2.6%. 전국 평균이 2.6%. 예.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에서 서구만 3.9%가 인하가 됐어요. 인하 예, 올라갔는데. 예, 우리 서구는 오. 예, 1년 동안 운영한 1년 동안 경험이- 운영한. 예, 예. 예. 그러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면 6.5%의 그 인하 효과가 발생을 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1년차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2년차, 3년차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은 네. 상당히 관리비 인하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의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우수 아파트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거든요. 네네.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가 전국에 4개의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2개의 아파트, 최우수하고 우수 아파트를 우리 대전 서구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전국에 그리고 뭐 인천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한 군데씩 들어갔는데 그만큼 우리가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네. 그 일반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을 깎아준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을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네네.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내 에너지 절약 경진대라든지 뭐 단지 내 관통도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경쟁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응모를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네네. 그런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에너지 전략 경진대에서 우수한 그런 단지에게는 뭐 인센티브 뭐를 좀 지원을 해서 네. 더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고 관통도로 관련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관통도로는 이제 우리가 관통도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나 있는 도로지만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렇죠. 그 도로. 일반 구민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 도로. 네.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노후화됐을 때 일부를 지원을 해서 단지와 같이 그 시설을 개보수하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 있다고 하지만 공공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굉장히 주민들도 그 부분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아파트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막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예, 있는데 못 들어오게. 그런 데는 경성큰마을 지원 같은 대상. 경우에는 그냥 막 들어가던데. 그런 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차단하는 데는 지원 대상에 아니고. 그렇죠. 우리 서구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 관통도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같이 이용하는 단지 내 관통도로가 25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좀 돌아가면서 우리가 좀 넓고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부 지원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좀 절감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이제 관심을 갖는 걸 떠나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적극 활용해야 되겠네요. 예, 적극 활용하고 이것들이 또 2년이니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예. 주민 여러분께 꼭 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예. 좋은 제도, 아직도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렇게 교육도 하고 늘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래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 시간에도 우리가 교육에 나갑니다. 네네. 그리고 전문가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자문 활동을 우리가 해주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면은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사실 뭐 아파트 토색을 하나 하려고 하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큰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실제 본인들이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면 그것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전부 전문가들이 다 산출 기초를 다 달아서 컨설팅을 해주면 거기에 기초해서 입찰을 받다. 나중에 입찰을 하고 나서도 주민 간에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주민들이 왜 그렇게 비싸게 했느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가 그 되면서 갈등의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고 됩니다. 그것이 확대가 되면 소송으로 가고 예. 엄청난 비용을 서로가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문가 자문단이 무료로 그런 그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별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풀로 완 서비스로 다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오늘 시사팡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그 노릇벌 기성동 흑석동에 있는 우리 청정지역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발전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는 우리 반딧불이 구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